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독립언론 오로스 김은혜 기자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함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전 세계 유행이라는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제주와 관련한 또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챗 GPT가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챗 GPT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한 시스템인데 네. 작년 12월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흔히 채팅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면은 채팅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즘 이 챗 GPT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와 좀 친숙하지 않으면 생소하겠지만 요즘 스마트 기기와 친숙한 우리 세대들 시리, 빅스비, 지니 등 인공지능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챗 GPT가 이용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하고 또 완성도까지 높아서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에 무슨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게 이용해보기 전에는 그냥 마냥 되게 좋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예. 어떤 외국의 대학에서는 무조건 이 챗 GPT 이용해서 리포트를 이용해서 써라 이런 과제를 내줄 정도로 이미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기대를 좀 했는데 실제로 이용을 해보고 또 제주도 관련된 질문을 해보니까 좀 함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풀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런지 세계 유명 기업인들도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은혜 기자가 인공지능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알려주겠다고요. 제주도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했나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제주도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제2공항 있죠. 예. 그러니까 제2공항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답변이 꽤 좀 정교해서 놀란 게 일단은 좀 칭찬 먼저 하고 네. 좀 지적을 할게요. 칭찬을 먼저 하자면 제주도에 제2공항이 생기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파괴나 건설비 이런 걸로 인한 재정 문제 이런 좀 우려 사항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 사항도 다 꼼꼼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결국에 결론을 도출을 뭐라고 했냐면 제2공항의 필요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굉장히 좀 정석적인 답변을 예. 내려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소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많은 정보들, 찬성과 반대의 많은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도출해낸 결론이라 그런지 완성도가 꽤 높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오답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제주 세계 자연유산이고 또 국가 지정문화재인 용천동굴 이거 관련해서 좀 물어봤어요. 굉장히 쉬운 질문 던졌는데 네. 용천동굴의 진짜 위치는 어디냐? 쉽죠.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엉뚱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용천리 233-7번지다라고 용천리? 하는데 용천리 제주도에 있나요? 없는 지명인데. 네. 맞아요. 없는 지명을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천동굴의 집원이라면 이미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 있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답변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게 한 번 답변한다고 끝이 아니고 재차 또 질문을 업그레이드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틀렸어. 용천리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질문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또 이상한 답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알아봤다 하면서 실제로 용천동굴 위치는 용천리 239-9번지다. 그러니까 또 용천리 이상한 또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용천동굴 실제 위치는요. 월정리에 있어요. 월정리 1837-2번지로 등재가 돼 있고 인터넷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의가 바르네요. 잘못된 정보로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재차 질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못된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또 끝이 아니고요. 또 네. 제가 기자니까 포기할 수 없죠. 계속 올바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틀린 답변을 주고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얻은 답변은 구좌읍 신담리에 용천동굴이 있대요. 근데 신담리도 저도 처음 듣는 지명이라 없는 지명이죠. 예. 내가 모르는 지명이나 쳐봤더니 이거는 역시 없는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참 이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네. 아쉬운 부분이 뭐 제2공항의 필요성과 같은 까다로운 질문에는 나름 답변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용천동굴의 위치와 같은 단순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인공지능의 함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막 되게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이게 인간이 만든 거고 우리 사람이 입력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취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제 답을 하는 그렇죠. 게 그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취합된 정보들 사이에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라든지 인터넷에 항상 올바른 정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섞여 있으면은 이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함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완벽한 인공지능이 되려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완벽해야지만 탄생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맞아요. 뭐 아직은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요, 이 시간이 흘러서 인공지능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뭐 모든 세상의 모든 사실관계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가서 인공지능이 완벽해진다. 그래서 완벽한 답을 한다. 뭐 물론 힘들겠지만 네.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한계가 존재하고요. 함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제 포인트가 뒤로 나오는군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부터 좀 잘못했다고 해도 완벽한 정보가 있었고 또 인공지능이 완벽한 답을 하게 되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정말 완벽해지면 해질수록 우리 인간은 당연히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논문 준비하거나 과제 준비하거나 할 때 이제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보고 답을 찾고 이제 이게 당연히 좀 뭐라고 될까요? 습관화된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2공항 제가 아까 이제 질의를 했는데 거의 뭐 완벽한 정석 같은 답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2공항 같은 거 질문을 해도 원래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취합하려면 하나씩 다 기사도 눌러보고 장점은 뭘지 단점은 뭘지 비교를 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다 해주니까 얼마나 네. 편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인공지능에 좀 너무 기대게 되는 그런 좀 함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인터넷 그 검색이 편해지면서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일보된 이 기술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더 많은 것을 기대게 되니까 결국엔 사람이 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맞아요. 기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좀 바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요. 예. 이게 좀 장기화되면 인공지능이 취사 선택하든 또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가 취사 선택해서 공개하는 그 자료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자료를 다 접하지 못하고 선택된 자료들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 사회로 이렇게 그렇죠. 전락하는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대에 살면서 이거에 익숙해질까 봐 그게 조금 더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의 답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분석하고 유추하는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답이 정말 완벽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완벽하더라도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다 처음부터 믿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는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등록되지 못한 네. 어떤 이면의 것은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자 입장에서 이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언론의 말도 고지고대로 다 믿기보다는 또 그 언론이 다 말하지 못하는 네. 어떤 이면의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네. 좀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도 해본 게 있을까요? 이제 4월 3일 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4.3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3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좀 얘가 또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네. 4.3의 발발 원인을 복지 문제와 토지 분배 때문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더더욱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예. 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